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 나이에 누구한테 잘 보이겠다고 하면서 대충 손에 잡히는 옷을 입고 나오진 않으셨나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화장품보다는 영양제에만 손이 간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흔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나 가벼운 허영심이라고 치부하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멋부리기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지키고 사회적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다시 거울 앞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외모가 우리 노년의 삶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구원하는지 그 흥미로운 이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옷장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심리학적 법칙은 바로 의복인지 효과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입는 옷이 단순한 패션을 넘어 우리의 인지 기능과 사고방식, 심지어 행동 패턴까지 바꾼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2012년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똑같은 흰색 가운을 주면서 한 그룹에게는 의사가 입는 가운이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화가가 입는 작업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 가운이라고 믿고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작업복이라고 믿은 그룹보다 주의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즉, 우리 뇌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보고 나는 지금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나이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우리는 무의식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편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늘어진 티셔츠와 무릎 나온 바지만 고집한다면 우리 뇌는 그 차림새를 보고 끊임없이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너는 이제 긴장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제 뒤로 물러난 사람이야. 결국 그 편안함이 우리의 활력마저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외출 계획이 없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깨끗하게 씻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 오늘 하루도 생산적으로 살아보자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노화라는 흐름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모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후광 효과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후광 효과란 어떤 사람의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혜를 파악하기 전 뇌는 단 0.3초 만에 외모를 통해 그 사람의 상태를 정의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이 겪는 심리적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백화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심지어 모임에 나가도 예전만큼 주목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때 외모 관리는 내가 여전히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알리는 가장 직관적인 신호가 됩니다. 세련되고 정갈한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며 여전히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정갈함에서 오는 자기 통제력에 신뢰를 느끼고 먼저 다가오게 되죠. 결국 외모를 가꾸는 것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내가 결정하는 능동적인 심리전입니다. 주변의 반응이 달라지면 나의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모가 자아 존중감의 성적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의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행위를 꼽습니다. 씻는 것이 귀찮아지고 거울을 보는 게 싫어지고 대충 아무 옷이나 걸치기 시작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역방향의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꾸미기 시작함으로써 기분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피부를 관리하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의 옷을 고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의식 중에 스스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오늘도 이렇게 정성 들여 관리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이가 들면은 상실감을 느낄 일이 참 많아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만큼은 내가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답해줍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나의 모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강력하게 내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시각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거울과 친해져야 합니다. 거울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자 내 마음의 지표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심리적 현상은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고 건물 전체가 부서진다는 이론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으면은 다이어치머라며 손톱을 정리하지 않거나 구겨진 옷을 그냥 입는 등 작은 부분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건강관리, 대인관계, 삶을 대하는 태도 전반이 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외모 관리는 내 삶이라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최소한의 보수 작업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노화에 대응하는 가장 훌륭한 자세로 자기 자비를 꼽습니다.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소중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것이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값비싼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 한 장, 정갈하게 빗은 머리카락은 나는 여전히 내 삶을 귀하게 돌보고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심리학이 제안하는 3가지 작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색채 심리학을 활용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무채색 옷만 고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밝고 화사한 색상의 옷은 본인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뇌에도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오늘 당장 화사한 스카프나 넥타이 하나만 더 해보세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밝아지면 기분도 따라갑니다. 둘째, 파워 포징을 기억하세요. 구부정한 자세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자세만으로도 뇌는 나는 자신감 있는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옷보다 더 중요한 건 당당한 체격의 실루엣입니다. 셋째, 향기의 힘을 빌리세요. 후각은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은은한 향수를 갖는 것은 타인에게 나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스스로에게는 나는 오늘 특별하다는 암시를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왜 더 외모에 올인해야 하는지 심리학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의복인지를 통해 뇌의 활기를 불어넣고 후광 효과로 사회적 존중을 끌어내며 자기 관리를 통해 무너지는 자존감을 지켜내는 일, 이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들미라는 파도를 우아하게 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서핑 보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삶이 저무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고 풍부한 나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거울 속의 자신에게 너 참 괜찮다 라고 말해주며 정성스럽게 매무새를 다듬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할 때 세상도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